두수 또는 두식의 대소관계인데요. 특강입니다. 별 내용은 없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늘 해왔던 거예요. 세모가 크니 네모가 크니 라고 물어볼 겁니다. 자, 세모와 네모 중 누가 더 크니 물어보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빼봤어요. 세모에서 네모를 빼가지고 만약에 0이 나왔어. 그러면 그쵸. 누가 더 큰 겁니까? 큰 게 아니라 같은 거죠? 세모 네모는 같은 거고. 그쵸? 세모 빼기 네모가 0이면 둘이 똑같은 거고. 세모에서 네모를 뺐더니 양수가 나왔어. 양수. 너가 양수가 나왔대. 그러면 세모가 큰 거니 네모가 큰 거니? 네, 세모가 더 크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세모에서 네모를 뺐더니 음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네, 음수가 나오면 빼지는 놈이 더 크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네요. 또는 이런 것도 했었네요. 나눠봤습니다. 뭘 해봤다고요? 나눴어요. 세모가 크고 배터리가 없대요. 자, 배터리 좀 충전 좀 할게요. 배터리가 없지? 내가 아까 이걸 해놓고 꽂아놓지 않았구나. 큰일 날 뻔했어요. 배터리. 네. 자, 이번에는 세모가 크니 네모가 크니 할 때 나눠볼 거야. 뭐 할 거라고? 나눠. 자, 우리는 세모 나누기 네모는 네모분의 세모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나눠가지고 나누었더니 세모 나누기 네모를 해서 나눠봤더니 너가 1이래. 너가 1이라고? 그러면 세모가 큰 거니 네모가 큰 거니? 그치, 같은 거지. 이거이면 분자 분모가 똑같은 거고. 나눴더니 너가 1보다 크대. 그럼 1보다 크면 세모가 큰 거야 네모가 큰 거야? 세모가 큰 거지. 우리는 1보다 큰 분수를 가분수라 하지. 가분수. 이거이면 세모가 네모보다 더 큰 거고. 반대로 나눴는데 1보다 작대. 즉 1보다 작은 분수를 진분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진분수이면 분모가 더 큰 거죠. 그쵸? 단 세모 네모 양수일 때죠. 이때 양수일 때. 세모 네모가 양수일 때, 양수일 때 이렇게 나눠가지고 비교를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이런 방법이 있었다라는 거. 대소관계. 그러니까 대소관계를 제가 누가 더 크니 하면 빼가지고 가장 통상적인 방법이 빼는 겁니다. 빼서 0보다 크면 좌변이 더 큰 거고 0이 나오면 같은 거고 음수가 나오면 음수가 나온다 이거야. 이 부등호가 서로 똑같아. 수학적인 사고로 이해하면 이항이지, 이항. 마이너스 네모가 넘어가서 플러스 네모가 되겠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뀔 리가 없는 거지. 이런 관계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명제의 마지막 단원 제목, 절대 부등식입니다. 절대 부등식. 자, 문자를 포함한 부등식에서 그 문자에 어떤 실수를 대입하여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우리는 절대 부등식이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준서야 항상 성립하니까 예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공식처럼 한번 외워둘 거야. 얘를 외워버릴 거야. 공식처럼 외워버릴 건데 한번 같이 외워보자. 부등식 증명에 이용되는 실수의 성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외워볼까? 아니? 벌써 외우고 있을걸? 네? 배운 적이 없잖아요. 아니야. 옛날부터 배웠던 거야. 실수의 성질은. 중3부터 공부했었던 거지. 근데 부등식의 증명에 성립되는 거니까. 자, AB가 실수일 때, 실수자, 실수. AB가 실수일 때 너무나 당연해. 뭐가 당연해? A가 B보다 크면 A는 B보다 크다와 A 빼기 B는 0보다 크다가 동치다, 동치. 이 표현은
이쪽 문장 또는 식과 오른쪽 문장 또는 식이 같아라는 뜻이야. 동치야, 동치. 이거는 대조관계가 아니라 수학에서는 이 개념을 왼쪽과 오른쪽이 좌와 우가 똑같을 때 쓰는 거야. 똑같을 때. 너네들이 서로 똑같아요 라고 할 때 동치 개념을 쓸 거야. 그래서 이 1번 당연한 거고 2번 1번 당연하지. 어떤 성질이야? 실수는 제곱해서 음수가 되지 않아요. 실수는 제곱하면 항상 0 이상이 돼요. 바꿔 말하면 이거야. 어떤 거야? 실수는 제곱해서 음수가 되지 않아. 즉 0 이상이 되는데 바꿔 말하면 실수의 제곱은 0 아니면 양수야. 0이거나 양수이거나. 즉 실수 제곱의 다른 말을 바꾸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 실수의 제곱의 최소값은 얼마다? 요렇지 0이다. 요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 따라서 실수 a의 제곱은 0 이상이 되고 항상 두 실수에 대해서도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너가 0 이상, 너가 0 이상이니까 더한 것도 0 이상이 되겠다. 만약에 c도 실수래. a, b, c가 실수일 때 a, b, c가 실수일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또한 너도 뭐 얼마 이상이 되겠다? 0 이상이 되겠다. 얘까지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 세 번째 실수 a, b에 대하여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0이면 그러면은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래. 그러면 앞에서 만약에 3 나오면 뒤에서 마3 나와야 되는데 실수의 제곱이 음수가 나올 수가 없죠. 항상 0 이상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조건이 참이 되려면 무조건적으로 A는 0이고 B도 0이어야 돼. 따라서 A는 B는 0하고 동치 개념이 되겠습니다. 하나 더 하자. 3번은 하나 더 있다요. 하나 더 써볼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과 A는 B는 0과 동치 개념이라고 했는데 하나 더 있어. 사실은 뭐가 하나 더 있냐? 써보자 친구들도.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0 여기까지. 요 세 개가 서로 동치 개념이야.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는 0까지 이 세 개의 식이, 이 세 개의 등식이 같은 의미입니다. 자, 특히나 4번하고 5번은 굵은 글씨로 되어 있죠. 그 말은 자주 쓰이는 표현이야, 자주 쓰이는 표현이야 라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4번 당연한 거지. 절대값을 0 아니면 양수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제곱하나 그냥 실수를 제곱하나 어차피 그냥 실수도 0 이상이기 때문에 둘이 같을 수밖에 없고 절대값 기호는 양수를 의미하므로 절대값 A와 절대값 B를 따로 곱하나 A, B를 곱한 다음에 절대값을 씌우나 너네들도 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성립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 다섯 번째 A가 양수, B가 양수일 때 숫자 가지고 놀아볼까? 예를 들어서 3이 2보다 커. 3이 2보다 크면 3의 제곱이 2의 제곱보다 큰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너도 마찬가지죠. A가 B보다 커. 즉 16이 9보다 커. 그러면 루트 16이 루트 9보다 큰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너무나도 당연한 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부르겠다? 절대 부등식이라고 부르겠다. 그 다음 절대 부등식에 해당하는 거 몇 개만 더 해봅시다. 여기 시책에도 있는데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A, B, C가 실수일 때 A, B, C가 실수일 때 첫 번째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죠. 왜요?
a제곱 더하기 2 더하기 b의 제곱은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고 방금 배웠네?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이래. a도 실수, b도 실수, 실수 더하기 실수는 실수. 그 실수를 제곱하면 항상 얼마 이상이 되겠다? 0 이상이 되겠다. 그래서 이 주어진 식은 물어볼 거야. 너 참이니? 네. 또는 마이너스가 붙어도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도 마이너스. 그럼 어차피 a 빼기 b의 제곱이니까 실수 빼기 실수도 실수니까 실수의 제곱 항상 0 이상이 되겠네요. 그래서 참이 되겠다 이거야. 그럼 이런 건 어때 이제?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에서 1을 뺐어. 1을 빼고 얘도 절대부등식이니 물어보면 애들이 처음에는 아니라고 한다. 왜? 본능적으로 너가 참이니까 너는 아닐 것 같아. 아니야, 얘도 참이야. 에? 얘도 참이에요. 둘 다 절대부등식이야. 얘는 왜 참이 되나요? 얘는 이렇게 되는 거, 증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4분의 1 b의 제곱 더하기 4분의 3 b의 제곱이 되고 너네들이 합치면 b의 제곱 되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네. 한편 요렇게 세 개가 무슨 식이 되는 거니? 대답 좀 아무나 누구 해줄래? 뭐가 되는 무슨 식이 되는 거니? 그치.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지. 네. 요렇게 세 개가 모여서 너 완전 제곱식 되는 거잖아. a 플러스 2분의 1 b의 제곱되고 더하기 4분의 3 b의 제곱이야. 그러면 a, b가 실수이므로 실수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실수도 실수야. 그럼 실수의 제곱은 항상 얼마 이상? 0 이상. b의 제곱도 실수인데 거기에 3을 3을 곱해도 실수가 되겠지. 너도 0 이상. 앞에 것도 0 이상, 뒤에 것도 0 이상이야. 그럼 더해도 얼마 이상이 되겠어? 0 이상이 되겠지. 0 이상이 되는 거구나. 한편 등호 성립할 때가 있단다, 얘네들아. 뭐 성립할 때? 등호 성립할 때, 등호. 일단 더하기부터 해볼까? 자,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의 제곱이 0 이상이다라는 게 절대우등식인데 등호 성립할 때가 있어. 등호. 같을 때, 즉 0이 될 때지. 언제 0이 되는 거야? a 더하기 b가 0 될 때지. 그치? 다시 말해서 a는 어디 갔지? 네, a 더하기 b형, a가 마이너스 b일 때, 단 a가 마이너스 b일 때 등호 성립. 이런 증명 문제 보면 꼭 가로 해가지고 요 등호 성립이라는 표현이, 이 단어는 중요한 거거든. 등호 성립. 요 표현이 있는 앞에 조건이 있단다. 이 조건을 꼭 써주렴. 이번도 마찬가지야. 얘가 등호 성립할 때가 있어. 즉 등호 성립한다는 건 좌변이 0이 되겠다는 소리거든. 너가 언제 0이 되겠어? 일단 너가 0이고 너가 0 될 때거든. 그럼 4분의 3 b의 제곱이 0이라면 b는 얼마? 0. 자, b가 0이야. 그럼 a 더하기 0도 a가 되는데, 그럼 a의 제곱이 0 되려면 a도 0이 돼야겠네. 그래서 단 a랑 b랑 0일 때 등호 성립. 요런 걸 꼭 써줘야 돼. 우리 책에는 있잖아. 너를 1번으로 하고 너를 2번으로 했다. 근데 선생님은 순서를 좀 바꿔봤어. 왜? 완전 제곱식이 좀 더 익숙하거든. 그래서 익숙한 거 지금 먼저 적어주고 덜 익숙한 거를 갖다 했는데 우리 교과서는 너가 1번, 너가 2번이니까 참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시죠? 우리 교과서에서는 완전 제곱식이 2번이고요. 너가 지금 이 개수가 1인 형태가 1번입니다. 보이시죠? 나는 선생님 바꿔서 했어요. 등호 성립할 때 써져 있죠? 그 다음 세 번째 보면 6번 공식의 변형이죠. 세 번째가 기억나죠?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왜요? 증명해 줄게. 증명.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는 실례가 안 된다면 내가 이 식에다가 2를 곱해도 식은 변함이 있니 없니? 없지. 그러면 내가 이 식에다가 2분의 1 곱하기 1을 해도 식은 변함이 있니 없니? 없지. 그 1을 분배법칙 할게. 즉 이렇게 쓸게. 2분의 1 가로하고 2a의 제곱 2b의 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라고 적어도 1, 2, 3, 4, 5, 6 전개하면 다시 위에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요 가로 안에 있는 6개의 항을 9개로 늘릴게. 9개. 3개를 더 늘려버릴 거야. 어떻게 해요? 이렇게. 2a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a의 제곱 마이너스 2ab 적어주고 그 다음 2b의 제곱은 b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bc 적어주고 2c의 제곱은 c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ca 이렇게 정리를 해줄게. 그리고 나서 봤더니 요 세 개가 모여서 완전제곱씩 요 9개의 항을 3개씩 묶었더니 전부 다 완전제곱식이 되는 거야. 다음처럼 a 빼기 b의 제곱 b 빼기 c의 제곱 c 빼기 a의 제곱이 되겠다 이거지. 그러면 a, b, c가 실수인 상태에서 실수 빼기 실수는 실수 미스테이크 아니야. 리얼 넘버. 너도 실수 실수의 제곱은 0 이상 실수의 제곱은 0 이상 실수의 제곱은 0 이상. 따라서 이 부등식은 항상 실수 A, B, C에 대하여 0 이상이 되겠다.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해? A 빼기 B가 0이고 즉 A랑 B랑 같고 B 빼기 C가 0이고 C 빼기 A가 0일 때, 즉 단 등호는 A랑 B랑 C랑 모두 같을 때 성립해요 라고 증명해 줄 수 있겠다. 우리 교과서에 있으니까 요 세 개의 절대 부등식은 꼭꼭 기억해 주셔야겠지요. 다음은 부등식 문제 해결에 자주 이용되는 절대 부등식이다. 이런 거는 외워주세요 라는 겁니다. 당연히 너도 외워주셔야겠죠. 자주 이용되는 건 외워 좀 주라. 그 다음 196쪽에 얘가 별 10개.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오면 내가 짜장면 100그릇 사줄게. 얘는 무조건 나오는 개념이죠.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입니다. 얘는 무조건 나온다. 무조건이야. 노래 못한다고? 맞아. 그래서 난 버스킹이 안 나갈 거야. 아니, 내가 나간다고 아니고 나한테 신청하라는 거지. 근데 한 곡 정도는 부르긴 할 거. 뭐 부를까? 요. 저번에 연습하는 그거 부를까요? 근데 유다씨 요새 목소리가 안 나요. 수업을 좀 많이 해서 그런지 목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목까지 하고 있잖아 지금. 그 프로폴리스 막 먹고 있어. 프로폴리스 아니죠, 유사야? 그 여왕머리 먹는 그런 거 있대. 목을 보호해 준다던데. 오늘 처음 먹어봤어. 자주 먹어야겠지 이제. 목이 안 나와 목소리가. 수업을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별 10개짜리입니다. 바로 산술 기하 평균입니다.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이라고 불리우는 두 평균이 있어요. 산술 평균이 있고요. 기하 평균이 있습니다. 자, 먼저 세모, 네모라고 합시다. 세모가 양수, 네모가 양수일 때 양수가 아니면 쓸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양수에서만 쓰는 거예요. 양수에서만. 그때 산술 평균은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평균. 우리가 평균이 뭐야? 평균이. 우리가 이거 5과목 시험 봐서 국영수사봐. 그럼 평균 구하세요 하면 다 더해서 5로 나누지 않습니까? 10과목 시험 봤으면 다 더해서 10으로 나누고 이런 평균을 산술 평균이라고 부릅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평균을. 그러면은 세모와 네모의 평균이니까 세모랑 네모랑 더해서 2로 나누면 됩니다. 얘가 산술 평균이고요. 그래서 기하 평균은 뭐냐? 기하 평균은 세모랑 네모랑 곱해서 루트를 씌워준 평균을 기하 평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산술 평균을 합의 평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산술 평균을 합의 평균이라고 부르고 기하 평균을 곱의 평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곱의 평균. 좀 곱했다 이거지. 넌 더했고. 아무튼 어쨌든 언제나 변함없이 늘 항상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 같아요가 중요한 거야. 같아요. 왜요? 증명해 줄게. 문자로 해줄게. 문자. 자, 문자 증명한다. A가 양수, B가 양수일 때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는 걸 산술 평균, 둘이 곱해서 근호를 씌우는 걸 기하 평균이라고 하는데 언제나 늘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더 크거나 같아요. 자, 증명하기 위해서 일단 빼볼게. 둘이 빼보면 통분점 할까? 그럼 2분의 A 더하기 B 마이너스 2 루트 AB라고 쓸 수 있겠지. 통분하면. 한편 자, 얘들아 루트 3의 제곱은 즉 얘들아 실례가 안 된다면 5는 루트 5의 제곱이니? 그치? 5는 루트 5의 제곱이지 3은 루트 3의 제곱이고 양수 5는 루트 5의 제곱이고 양수 3은 루트 3의 제곱이 되는 거야. 따라서 양수 A는 루트 A의 제곱이 되고 양수 B는 루트 B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 루트 A B가 되는데 그러면 요 분자는 누가 보더라도 요 세 개의 항이 모여서 무슨 식이 됩니까? 그렇지. 완전 제곱이 되지.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 되겠지. 그러면 A가 양수니까 너는 실수, B가 양수면 너도 실수, 실수 빼기 실수도 실수. 실수의 제곱은 항상 얼마 이상? 0 이상. 그 애를 2로 나눠도 0 이상이 되겠지. 아, 너는 항상 0 이상이구나. 따라서 이 부등호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겠다 이거야.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가 성립하겠습니다. 증명 끝. 근데 지금 봐봐. 그럼 언제 등호 성립하겠어? 언제 0 되겠어? 루트 A랑 루트 B랑 같을 때 0 되는 거 아니야? 다시 말해서 단 등호는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합니다 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단 등호는 A랑 B랑 같을 때 성립. 즉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 세모가 양수, 네모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었을 때 쓸 수 있고요. 그때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산술평균이 둘이 곱해서 루트를 씌운 기하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세모가 4, 네모가 9라고 해볼게. 세모가 4, 네모가 9라면 산술평균이 누가 돼? 4 더하기 9에서 1로 나누고 기하평균은 4 곱하기 9에서 1로 나누면 되겠지. 그럼 너는 얼마야? 2분의 13
2분의 13은 얼마지? 소수를 바꾸면 6.5. 너는 얼마야? 6. 봐봐. 크잖아. 그러니까 이 부등호 성립하잖아 지금. 그치? 이번에는 세모 네모 같을 때 해볼까? 세모가 5, 네모가 5라고 해보자. 그럼 산술평균은 5 더하기 5에서 1로 나누면 5. 5 곱하기 5에서 루트 씌워줘도 5. 이때는 부등호 성립하겠네. 그러니까 눈치 깠어. 세모 네모가 다르면 요쪽 등호 성립하고 부등호. 세모랑 네모랑 똑같으면 등호 성립하고. 등호는 언제 성립해요? 이게 핵심이야. 세모랑 네모랑 같을 때. 산술평균은 아직 세모 네모가 모르는 상태에서는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데 알고 봤더니 세모 숫자와 네모 숫자가 달라. 같지 않아. 그러면은 항상 산술평균이 더 크고 줄이 똑같아. 그러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 각도 똑같다라 이거야. 이해갔니? 이해가는 게 아니지. 외워야지. 외울 수 있겠니? 네, 선생님. 문제 풀어보죠. 봐봐. 증명부터 나왔네. 증명부터 해볼까? 책에도 있지만 같이 한번 살펴보자. 이게 아닌지? 자, AB가 실수일 때 AB가 실수일 때 실수일 때 다음 부등식의 성립함을 증명했어요. 1번 수학에서 증명하라고 대소관계를 물어보잖아. 부등호 문제를 나오면 빼면 됩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자, 좌변 A 더하기 B의 제곱에서 빼겠다. 우변을. 그러면은 너 전개하면 A제곱 플러스 2AB 더하기 B의 제곱 빼기 4AB가 되고요. 동류항 계산했더니 어디서 많이 보던 익숙한 친구가 짜잔 완전 제곱식이잖아요. 맞아요. 인수분해하면 A 빼기 B의 제곱이 돼서 AB가 실수이므로 실수의 제곱은 항상 얼마 이상이라고요? 0 이상이죠. 따라서 좌변이 우변보다 크거나 같다. 성립 끝. 따라서 그러므로 A 더하기 B의 제곱이 4AB보다 크거나 같다. 단! 등호는 요 A 빼기 B가 0일 때니까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하고 써주시면 돼. 선생님 여기까지만 쓰면 안 되나요? 감점. 이거 안 쓰면 감점. 무조건 감점. 이거 무조건 써야 돼. 서술형은.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또 중요하지.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우변 절대값 A 더하기 B가 크다 하면 증명하래. 당연한데 이걸 또 어떻게 증명하래? 뺄 거야. 뭐라고요? 빼. 근데 절대값이거나 팁 하나 쓸게. 팁. 부등식의 증명에서 절대부등식의 증명에서 절대값 기호 또는 근호가 나오면 제곱 할 수 있다. 자, 제곱할 수 있답니다. 반드시 제곱이 아니라. 너를 증명하라고 했는데 그냥 이 상태에서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 1번처럼 좌변 빼기 우변을 했더니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가 않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절대값은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너는 음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변 역시도 절대값 기호는 음수가 되지 않아. 0 아니면 양수인 거지. 따라서
0 아니면 양수 때 쓰는 비법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비법, 며느리도 안 가르치는 비법. 뭔데? 제곱해서 뺍니다. 제곱해서 빼게 되네요. 우리 한 번만 보고 보자. 여기 있다. 여기 써져 있네, 여기. 부등식의 증명에 자주 이용된 성질에서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이다. 절대값 A의 제곱은 그냥 A의 제곱과 같다. 절대값 AB는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다. 또는 절대값은 A 이상이다. 요거 체크 좀 해두시고 이 방법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너를 갖다가 제곱하면 어차피 절대값 A의 제곱은 그냥 A 제곱과 같다라고 배웠거든. 아, 그렇죠. 너의 제곱은 그냥 A의 제곱이 되고 둘이 곱한 거의 2배 더하기 뒤에 거 제곱 그냥 B의 제곱 되고 빼기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과 같다고 배웠거든. 이렇게 돼서 없어지고 사라지고 사라져서 남는 건 누구? 2 묶어주고 절대값 A, 절대값 B 마이너스 AB가 되는데 절대값 AB도 그냥 AB라고 배웠죠. 자, 그 다음 절대값 AB 마이너스 AB인데 만약에 A 곱하기 B가 양수야. 둘이 양수라면 10, 10이야. 그럼 무조건 0 되겠지. 근데 A하고 B하고 부호가 달라. 만약에 A가 3, B가 마이너스 2야. 그러면 이 값은 0이니 양수니? 양수지. 다시 말해서 이 값은 0 아니면 양수가 되는데 언제 등호 성립하냐? A하고 B가 A 곱하기 B가 양수일 때 단 등호는 A 곱하기 B가 양수이거나 0일 때 성립한다. 요렇게 해서 절대부등식의 증명까지 오늘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오면 산술기하 문제풀이를 하고 그 다음 교육과정 외가 하나가 있어요, 얘들아. 교육과정 외가 하나 있는데 이거 봐봐. 이거 학교에서 이거 설명하지 않았는데 나한테 또 이거 알려줘야 돼. 학교에서 설명하면 인지 나오고요. 설명 안 하면 안 나옵니다. 코시 슈바르츠의 부등식이라는 거거든요. 다음 시간에 증명 한번 해줄 텐데 혹시 다음 주에 학교 선생님이 명제하시면서 코시 슈바르츠의 부등식이라고 이게 교과서에는 없지만 이런 게 있어라고 알려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여기 시험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체크 좀 해줘. 알겠지? 교육과정 외라서 안 나오는 학교도 있고 이거 나오는 학교도 있어. 가르쳐줘 되는 학교도 있거든요. 체크 좀 해야 돼. 아무튼 오늘 숙제는 별로 없을 수도 있다. 좋겠다. 자, 숙제는 여기까지 해요. 197쪽까지. 개념 원리는 197쪽까지고요. 그 다음에 RPM은 유형 16, 17, 18 쪽까지 오세요. 18쪽까지. 18번까지, 유형 18번. 문제 별로 안 되죠? 네. 그리고 풀고 채점도 해가지고 오세요. 네.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말에 뭐해요? 뭐 공연 같은 거 연주 또 뭐 계획된 거 없나요? 없어요? 준서 뭐해요? 주말에? 뭐하고 놀 거예요? 친구랑? 운동하면서 노는 거 아니야? 야, 우리 PT 100개씩 하자 막 하면서 막? 야, 우리 오래 달리기 하자 막 이러고 노는 거 아니야?